옛날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우위가 강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우위가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은 수많은 정보들 많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전유물이 아니잖아, 정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보라는 것이 어떠한 특수한 계층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내부 정보자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서 이제는 세상의 정보가 이제는 어떤 특정 계층들이 옛날처럼 아예 그냥 이렇게 탁 아우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정보가 많이 넘치는데 왜 주식 투자하면서 승리를 못 하시나요?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못 오고 있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면은 정보가 이게 승리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집단은 조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총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모집단은 투표권을 가진 전체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기간에 생산된 제품 분량률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제품이 다 모집단이 된다는 겁니다. 모집단은 조사의 목적이라든가 내용 또는 그 규모와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넘쳐나는 모든 정보는 모집단인 거야. 엄청난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모집단이.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단으로부터 선정된 모집단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치를 낼 때 어떤 특정한 모집단에서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표본 추출을 한다는 겁니다. 즉 모집단의 전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경우 모집단은 전체 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든 유권자 모두를 조사한다는 것은 실제 선거를 치른 것과 같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죠. 아까 불량제품 얘기를 했지만 제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TV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TV의 어떤 경고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생산된 TV를 모두 다 떨어뜨려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전수조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 과정을 하다 보면 여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많은 조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조사한 조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조사하지도 않고 응답자 대신에 적당히 응답을 적어서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를 써 자기 생각대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 집단에서 정보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반영을 안 하고 그냥 기자의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되겠지 하는 어떠한 그 룰 안에 맞춰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수조사하는 게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죠.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본 추출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통계 분석은 바로 이런 표본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은 당연히 한두 개가 아니겠죠. 가능성이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해봐요. 모집단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모집단인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하려고 해서 3개만 표본 추출을 하겠다 하면은 이 경우의 수가 전부 다 3개로 나눠져야 되겠죠. 1, 2, 3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할 수도 있고 1, 2, 4, 1, 2, 5, 2, 3, 4, 2, 3, 5 뭐 이런 식으로 3, 4 뭐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충 따져보면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모집단은 5개인데 표본으로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은 1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수보다 모집단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표본의 개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하는 표본은 많은 수의 가능한 표본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우수가 많다 보니까 표본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하다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뽑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 수많은 정보, 뉴스들이 많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정보들 모 집단 중에서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추출하는 방법은
확률적으로 강한 것과 확률적으로 아닌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모집단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쫙 나오죠. 가지를 치면서.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장기전으로 됐을 때 물가 상승률 뭐 여러 가지 막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몇 개만 추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이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따지는 거. 이걸 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 못하는 비확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적으로 했을 때 숫자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무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숫자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비재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재무적인 부분이 재무적인 부분을 굉장히 저울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비재무적인 부분이 상당수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재무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심리, 우리가 하는 활동, 습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재무적인 영향을 엄청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가능한 것이 있지만 눈으로 확인 못하는 그 뒤이면에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뒤이면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좌지우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해서 그 정보를 파악을 할 때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 뒤 이면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이면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서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표본이 오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전부 다 100%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 우크라이나 일어나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앞으로 힘들어진다. 세상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 뉴스 들으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반영해서 내보낼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집단 중에서 일부만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보내는 거야.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만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다가 다 목숨을 걸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가 왜 다 움직이냐고. 그리고 그걸 보고 왜 투자를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종목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나왔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쫓아가가지고 된 적이 있나요? 없어. 대다수가 다 꽝이야. 시장에 나와서 우리한테 반영하는 것은 뭐야? 그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뭘 한 거야? 심리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죠. 뒤에 보이지 않는 표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표본을 흔드는 거야 지금. 그럼 세상에서 넘쳐나는 그 정보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몇 개 샘플로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올바르지 않은 정보인지 왜 나왔는지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확률로 보는 거야. 그게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확률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는 거지.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짜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같이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올 때 그럼 전체적인 모집단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시라는 거야. 과연 그들이 얘기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갈 것인가? 두려움이 팽배되어 있잖아요.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인 거야. 그걸 믿고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함에 따라서.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는요. 누군가는 이익을 봐. 누군가는 그 정보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정확하게 특성을 반영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지. 왜 거기에 다 놀아나냐고.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표본 표출로 인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특성적인 반영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모집단을 전부 다 파악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식시장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 있는 곳에는 야로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정보는 100%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정보도 있지만 직접적인 어떠한 돈과 관련된 정보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할 때는 그 중에서 이게 표본 추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100% 믿지 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뒤통수 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게 100% 맞을 것 같으면 여기다 몰빵을 하지. 그걸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